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밖에서 헤맬 필요는 없습니다. 거짓된 정체성을 버리고 나면 남는 것이 곧 진정한 자아니까요. 이제껏 속아왔던 자신의 거짓된 정체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오쇼의 책 즐겨라 위험하게 사는 즐거움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소담 출판사이며 옮긴이는 손민규 님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군중에서 벗어나세요. 점차 그대는 새로운 활력, 새로운 아름다움, 새로운 지성 등 자신의 새로운 면모를 감지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게서 빌려온 것이 아니고 그대 내면에서 자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그대 존재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대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면 이런 것들로 그대의 존재는 꽃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무도 존재계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는 못하죠. 사회, 문화, 종교, 교육은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방해 공작을 펴니다. 그것들은 막강 파워를 가진 반면 어린아이는 무기력하고 의존적이죠. 그래서 그들은 원하는 모습대로 어린아이를 조작하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연이 부여한 운명대로 아이가 살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유용한 일꾼으로 자라게 할 뿐이죠. 아이가 본연의 본성대로 자라도록 허용된다면 기독권층이 원하는 사람으로 자라날지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모험을 하지 않는 거죠. 아이를 움켜쥐어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입시켜 원하는 모양대로 찍어내는 겁니다. 사회는 아이의 영혼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본연의 존재인 영혼을 그리워하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가짜 정체성을 주입하죠. 이 거짓 정체성은 하나의 대체물이 됩니다. 이 대체물은 그대에게 이것을 주입시킨 사람들에게나 유용한 것이죠. 그대가 홀로 있는 순간 거짓 정체성은 그대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그동안 억눌렸던 진짜 영혼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홀로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오죠. 혼자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군중에 속하기를 원하죠. 그것도 하나가 아닌 여러 단체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단체, 정당, 클럽 등에 소속되어 있죠. 그 외에도 여러 작은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거짓 정체성은 외부의 지지 없이는 홀로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24시간 동안 누군가로부터 지원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홀로 있으면 뭔가 알 수 없는 기묘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다른 누군가로 잘못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게 되면 갑자기 내가 이전까지 나로 여기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정체성의 혼란이 급습하게 됩니다. 이럴 때 두려워지죠. 과연 나는 누구인가? 수천 년 동안 진짜는 억압당해 왔기 때문에 진짜가 모습을 나타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대는 가짜 정체성과 진짜 존재 사이의 중간 단계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진정 그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진짜가 저절로 모습을 드러내도록 기다리면서 홀로 고요히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행위가 아니라 고요한 이완인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 행동은 거짓 인격에서 나오죠. 그동안의 모든 행동은 거짓 인격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오래된 습관이 되었습니다. 습관은 없어지기 힘들죠. 이런 거짓 인격을 심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그대가 사랑했던 사람들, 존경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어떤 악의를 품고 그런 것은 아닌 거죠. 그들의 의도는 선하였지만 그들의 깨달음은 전무했던 겁니다. 그대의 부모, 선생님, 성직자, 정치가들은 의식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각이 없는 이들이었죠.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행해도 의식이 깨어있지 않다면 지독히 해로운 결과를 낳기 마련인 겁니다. 그대는 혼자가 될 때마다 깊은 공포가 솟아오릅니다. 혼자 있는 순간 갑자기
거짓 인격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진짜가 잠깐 동안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그 오랜 세월의 간극을 반드시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릴 것만 같아. 분별력을, 마음을,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아. 제정신이 아닌가? 이런 공포들이 밀려오게 됩니다. 남들이 그대에게 심어준 자아는 바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그대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일에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어도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인격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로 가장 보내기 힘든 시간이 휴일입니다. 주말에 푹 쉬기를 바라며 사람들은 닷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나 막상 주말이 되면 가장 최악의 시간으로 바뀌고 맙니다. 주말에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행하고 살인, 강탈, 강간도 더 많아집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닷새 동안 열심히 일에 매달릴 때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사람들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죠. 무엇인가에 매달리느냐 아니면 릴렉스 하느냐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릴렉스 하는 것을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거짓 인격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또 어딘가에 몰두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교통정체를 일으키며 사람들은 해변으로 향합니다. 왜 가느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무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라고 말하죠. 그러나 집에 있는 것이야말로 혼자 고요히 있는 것이 아닌가요? 해변은 사람들로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은 일광욕을 즐기는 등 아주 편안해 한다는 겁니다. 거짓 자아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군중은 필수적인 겁니다. 군중과 떨어져서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 그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죠. 이 순간이 조금이나마 명상의 맛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거짓 자아가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사라질 이유가 있기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에 애써 매달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거짓 자아는 그대의 것도 그대도 아닌 겁니다. 거짓 자아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새롭고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진짜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어느 누구도 그대를 대신해 답할 수 없습니다. 거짓 자아를 벗어 던지면 그대는 알게 될 겁니다. 갖가지의 명상법은 거짓 자아를 파괴하는 데 도움을 주죠. 하지만 도움을 줄 뿐 진짜를 그대에게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진짜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닌 거죠. 누구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 진짜는 이미 그대 안에 있습니다. 그대는 진짜를 가리고 있는 가짜를 벗겨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스승은 그대가 갖지 않은 것을 없애버리고 그대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주는 사람입니다. 침묵하고 홀로 있는 용기가 바로 명상입니다. 그대는 서서히 새 활력, 새 아름다움, 새 지성 등 자신의 새로운 면모를 감지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게서 빌려온 것이 아니라 그대 내면에서 자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그대의 존재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이런 것들로 그대의 존재는 꽃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대는 세상에 태어날 때 생명과 순수의식과 뛰어난 감수성을 갖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어린아이를 보세요. 순진무구한 아이의 눈을 보세요. 아이와 달리 어른들은 거짓 인격이란 허울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없어져야만 하는 것을 잃는 것뿐이니까요. 빨리 잃을수록 더 좋습니다. 거짓 인격이 더 오래 머무르면 그 힘이 더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내일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그대의 진짜 존재를 깨닫기 전에는 죽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아주 소수의 행복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대로 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들은 생이 영원함을, 죽음은 거죽에 불과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